채세움 이 주택인데 제가 이 채세움을 접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집을 한 채 지었다가 그다음에 중간에 또 여의치 않아 가지고 목조주택에 좀 살아보다가 다시 이제 이 채세움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살다 보니까 다른 주택에 가 있으니까 역시 생활하는 게 채세움보다는 많이 좀 환경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건강 면에서도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다시 이 집을 짓자 이래 가지고 다시 이렇게 짓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건축 박람회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갑니다. 건축 박람회에서 이 채세움을 접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단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꼭 한옥을 한번 지어서 살아보고 싶다 하는 게 제가 이제 살면서 그런 집을 짓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채세움을 접하고 나서 이거 참 좋은 주택이다. 우리가 노후에 건강하게 살아야지 괜히 병원에 돈 갖다 주는 것보다는 집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내 몸 건강에 좋은 그런 주택을 지어서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찰나에 채세움을 이제 접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채세움 이제 실용 한옥을 저희는 처음 지었습니다. 그때는 이 모던 한옥이 나오지 않을 때인데 실용 한옥을 지어서 살아보니까 단열도 좋고 정말 단열도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뭐 패시브 하우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패시브 하우스보다는 정말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러한 소재의 주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짓게 되었죠. 경량목구조는 보통 이제 건축업에서 얘기하는 그 목구조 하면은 경량목구조를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경량목구조는 이제 북미에서 보통 이제 시공이 시작이 되었고 거기서 짓던 시공 방법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목조주택으로 거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경량목구조 같은 경우 뭐 2x6나 2x9 하는 이제 그런 그 목조로 해서 골조는 그걸로 하고 이제 단열재로는 이제 글라스를 넣어서 시공을 하는 그런 주택이고 이제 보통 또 한옥이라고 하면 이게 궁궐이나 이제 전통 사극에서 보는 판짝지붕에 이제 대감님들 사시는 그런 양반들 사시는 그런 그 전통 한옥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런 전통 한옥 같은 경우는 뭐 지자체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용이 많이 비싸요. 요새 같은 데는 뭐 평당 한 2천만 원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비싸기도 하고 그렇게 비싸게 주고 집을 지어서 모시고 사는 듯한 그러면 안 되니까 채세움 같은 경우는 좀 거기에서 전통 한옥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더 실용적인 거는 없을까 해서 저희가 실용한옥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 실용한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그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목조주택과 그런 경제적인 비용을 생각을 해서 좀 더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실용한옥이 나왔고요. 실용한옥은 8치짜리 이제 기둥을 썼어요. 8치면 24cm인데 그런 기둥에다가 저희가 이제 특허받아서 개발을 한 숲단열 벽체를 단열재로 해서 그 친환경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용한옥은 전통 한옥과 마찬가지로 나무가 외부에 노출이 되는 구조예요. 내부에는 화암토를 바르고 내부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지만 외부가 이제 나무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햇빛하고 비에 이제 검게 변하고 그런 거를 또 샌딩을 해서 오일스테인 해주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좀 많이 호소를 하셔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자연 소재로 지은 집이라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사시다 보면 불편하니까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모던 한옥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모던 한옥은 그 한옥이라고 밖에서 볼 때는 한옥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으세요. 그냥 그 사이딩 마감을 해놓으면 경량목 구조 같기도 하고 벽돌 마감을 해놓으면 그냥 벽돌집 같은 구조인데 내부에 들어와서 보시면 그 기둥과 보와 돌이 석가래가 다 노출이 되고 이제 황토를 미장을 해서 거기다 한지 도배를 하면은 그냥 내부에서 볼 때는 그대로 전통 한옥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모토가 친환경적인 집을 짓고 사는 게 이제 목적이라서 그런 것을 이제 은근히 한옥에 살고 싶은 분들이 많고 근데 이제 많이들 아셔가지고 한옥 춥다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더 알고 계시는 분이 더 많으세요. 예전보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인 주택에 포커스가 맞춰진 주택입니다. 네. 실용 한옥을 이제 저희가 맨 처음 지어가지고 한 5년 살았는데 외부가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비바람, 그 다음에 온도에 의해 가지고 수축이 됐다가 또 추우니까 줄어들었다 가다 보니까 나무하고 그 벽체 사이가 자꾸 벌어집니다. 벌어져서 하자가 생겨서 보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실용 한옥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모던 한옥을 한 거 보면은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봤을 때는 한옥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 집인지 아니면은 경량 목조 집인지 그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현관문을 들고 열고 들어오시면은 외부하고 내부가 이게 아주 천지 차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외부는 관리하기 편해야 되니까 나이가 이런 전원주택에 오시는 분들은 물론 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다 이제 직장 은퇴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보수라든가 하자가 없이 살아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신경 쓰다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한 이런 한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모던 한옥을 제가 지어가지고 지금 살게 된 겁니다. 저도 실용 한옥에서 살다가 한 5년 살다가 목조주택에서 한 2년 이상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물론 경량 목조주택도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일단은 경량 목구조는 목조로만 짓는 집입니다. 그 다음에 석고보도라든가 이런 그 환경에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자재들도 마감이 다 됩니다. 이 한옥은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이제 경량 목조는 나무만 해당이 되지만은 이 한옥은 실용 한옥이든 모던 한옥이든 간에 우선 우리 몸에 좋다는 황토흙, 그 다음에 숯 단열재. 네. 숯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 간장 때리고 이렇게 할 때 그 숯을 던져 놓는 그게 있잖아요. 숯은 불순물을 다 빨아들이고 네. 그 다음에 자정작용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 숯 단열재가 지붕에서부터 벽체 전체가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 자체가 신선한 공기가 순환이 되는 거죠. 이 채세움 주택은 바깥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안에에 좀 나쁜 공기가 나가도록 이렇게 구조가 돼서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안에서 생활할 때는 쾌적한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공기 속에서.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황토가 있고 숯이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런 그 주택이라 하면은 금상첨화의 주택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을 노후에 여유가 있으면은 네. 은행에다가 예금해서 그 이자보다는 이렇게 이 실용 모던 한옥을 지어서 에어빈비를 하면은 여기 오셨던 분들이 세상에 이런 주택을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이 다 홍보를 해줘서 직장에 가서도 홍보를 해주고 이래서
이 에어비앤비가 지금 별도로 홍보를 하지 않는데도 많은 분들이 입소문을 타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친환경 쪽으로 하면은 아마 일반적인 그런 주택보다는 메리트가 있지 않겠냐. 에어비앤비를 하자면은 남하고 똑같이 해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옥이라 이러면은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고가고 정말 고급스럽다 하는 이미지를 풍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이런 한 채 더 지어서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노후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박에 저희들이 지금 이 에어비앤비 여기는 면적이 지금 한 40평 됩니다. 그리고 방이 이제 3칸이고 그다음에 거실이 있고 다락도 다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고, 그래서 보통 비수기, 성수기 따져가지고 보통 한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또 뭐 그런 그 정도는 1박에 계절에 따라 가지고 또 금액이 이제 차등이 적용이 됩니다. 행정기관의 요구 조건, 이게 농어촌 민박의 요구 조건에만 충족하면은 지금 펜션들이 이제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소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스 안전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좀 강화돼서 거기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은 별 문제가 없이 행정기관에서 민박으로 허가가 납니다. 농어촌 민박을 예전보다 찾는 분들이 많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그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런 쪽으로 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 행정적인 거는 저희가 질문을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빠르니까 좀 더 이렇게 알아보고 좀 이해를 하기 쉽게 또 설명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채세음은 지금 벽체에서부터 지붕까지 완교숯 단열재가 들어갔습니다. 완교숯 단열재인데 숯이라고 하는 것은 숯의 그 성분은 습기를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내부가 차가워졌을 때는 뱉어내는 그런 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들은 아까 경량 목구조라든가 이런 거는 그 뜨거운 열기가 바깥으로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가 금방 보일러를 끄면은 좀 서늘한 감이 확 돕니다. 공기 자체가. 그런데 이 채세음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단지 손님이 왔을 때 이 바닥이, 이 실내 공기는 정말 따뜻합니다.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바닥이 겨울철에 차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바닥이 차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일러를 떼지 그 애에 이게 해서 보일러를 뗀 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실내 공기가 추워가지고 차가워서 이 보일러를 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닥이 차서 단지 발바닥이 시리다 보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떼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옛날에 한옥 주택들은 사실 저도 그런 주택에 잡았는데 겨울철에 머리맡에 물 갖도는 물이 얼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런 그 집들은 단열 자체가 안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나무하고 벽체 사이가 바깥이 보일 정도로 다 보입니다. 기밀이 안 됐죠. 옛말에 진짜 바늘구멍에 항소바람 들어온다고 그 바깥에 찬 공기가 그리로 다 들어오니까 안에 물이 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채세음 부분들은 나무하고 벽체 사이를 그 폼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그 폼으로 다 마감을 다 해서 절대 수축이 돼도 이게 공간이 생기거나 이런 게 없어서 외부의 공기는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올여름에는 정말 뭐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이 강릉이 역대 지금까지 최장기간 폭염이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폭염이면은 조금 덜한데 여기에다가 습도까지 아주 너무 습하고 이래서 사실은 그냥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 이러면은 그런 선풍기만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여름에도 평상시 여름에는 저희들 금년에 에어컨 좀 틀었지 전에는 에어컨 여름철에 틀은 적 없습니다, 거의. 예, 없고 손님들이 오면은 틀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워낙 폭염에다가 30몇 도씩 올라가는 폭염이고 습하다 보니까 이제 제습을 이제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에어컨 틀었는데 전에는 에어컨 튼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 제세움 주택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주택입니다. 저희가 그 건축 박람회를 나가다 보면은 그 벽체를 이렇게 단면을 가진 샘플을 이렇게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게 뭐예요 하고 까만 게 이렇게 가루가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하고 와서 만져보면서 네, 단열재로 쓰고 있는 완겨수십니다. 그러면 불 나겠다, 불 안 나요?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숯하면 불로 딱 연결이 되시는데 이게 숯은 난연제예요. 화재에는 괜찮습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근데 그 실예를 바탕을 해줄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제일 초창기 때는 이제 그 집을 파주에서 지금 거기는 한 15년 넘었을 거예요. 지은 집이 있는데 언제 한 10년 정도 지난 즈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다용도실 벽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에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이제 보일러 연통을 애초에 처음에 시공할 때는 이중으로 해서 이제 불 안 붙게 해서 시공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연통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건축주분이 직접 연통을 교체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불연 소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게 달아져서 연도가 달아져서 거기서 이제 숯을 태우고 있었던 게 걔가 서서히 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벽 속이 점점 아니 불 안 뗐는데 벽이 따뜻하다. 다용도실이 점점 따뜻해진다고 벽을 만져봐도 벽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가서 그 코어로 뚫고 호수를 집어넣어서 다 해서 불을 껐어요. 그래서 끄고서 다 이제 다시 또 마감을 해주고 돌아왔는데 또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꺼진 거죠. 천천히 붙는 만큼 천천히 오래 타고 그러다 보니까 다 안 꺼져서 다시 가서 한 번 다 꺼드리고 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면 또 이제 거기 단열재 없어진 건 어떡하냐면 폼으로 대신 충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왔는데 내진 설계가 내진 설계 했으니까 집이 완전 안 무너져요가 내진 설계가 아니거든요. 지진이 났을 때 바로 대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 만큼 집이 버텨주는 게 내진 설계거든요. 그것처럼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스스로 인해서 불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불이 안 날 수는 없지만 다른 가구나 천이나 유독가스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탔을 때 사람이 이제 잘못되고 하는 거지 스스로 인해서 불이 나거나 거기에 이제 취약하다는 건 없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나중에 건축법이 점점 강화가 되다 보니까 법이 강화됐을 때는 상대할 수 있는 게 이제 혹시 숯이 아닐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펄라이트 소재로 된 것도 시험 성적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두 채 중에 한 집은 펄라이트를 넣었고 한 집은 숯을 넣었어요. 근데 건축주님 말씀이 경험에서 숯을 넣은 집이 훨씬 따뜻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안에가 숯 단열재가 들어갔는데 단열재 외부에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수수깡이라든가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이제 황토를 거기에 발라가지고 집을 지었잖아요. 이것도 그런 식입니다. 단열재 바깥에 대나무를 엮어서 그 대나무에다가 찰 황토를 가지고 초벌을 합니다. 초벌을 한 5cm 정도 초벌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어느 정도 마르면은 황토 몰타를 가지고 정벌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화재 문제도 있었는데 안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절대 이게 지금 이 나무가 불이 보시다시피 저런 대들보가
불이 붙자면은 불쏘시개가 있어야지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경량 목구조라든가 이런 그 콘크리트 집보다는 화재에는 더 안전한 집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집이. 그렇기 때문에 그 황토를 이제 2번 바르고 그다음에 외부에는 그 황토 몰타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그러면은 안에가 이제 좀 침침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한지를 가지고 벽지를 한지를 한지를 가지고 지금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토를 하면은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황토에서도 아까 원조 개선, 보통 우리가 동물들도 몸이 아프고 이러면은 그 황토 흙에 가서 몸을 비빕니다. 그러면 치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황토하고 숯하고 나무가 어우러진 이런 공간에 있으면은 정말 노후에 그냥 조그만 질병도 걸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 집이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손님이 오셔도 집이 시원하네 이래요. 들어오면서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서 집이 시원하네 이런데 그래서 아파트하고는 뭐 대조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한옥에 탁 들어오면은 벌써 시원함을 딱 느껴요. 피부에 와 닿으니까 그런 걸 느껴요. 집이 좋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이제 저희 숯단열 벽체가 실용한옥 같은 경우는 내부 외부 다 황토로 이제 마감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모던한옥 같은 경우에는 내부는 황토로 마감을 하고 외부는 벽체 자체는 이제 실용한옥에서는 양쪽이 다 그 대나무로 엮어진 웻대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내부에 황토를 미장할 곳에는 웻대로 대나무 웻대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이제 판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공기층을 이제 그 면을 또 평탄화하기 위한 것도 있고 단열층으로 이제 숯이 단열층으로 있지만 거기서 이중으로 단열을 할 수 있게 공기층으로 이제 각재를 대서 공기층을 만들어주고 벽돌을 쌓거나 세라믹 사이딩이나 뭐 징크나 벽돌로 외부 마감을 원하시는 걸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실용한옥 같은 경우는 그 외부에서 빗물이나 순수 황토로만은 미장을 할 수가 없어서 몰타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내부에 시멘트를 전혀 거의 쓰고 있질 않아요. 다용도실이나 그 욕실 타일 붙일 곳에는 이제 시멘트를 그것도 이제 그런 회색 시멘트 말고 백 시멘트를 좀 섞어서 사용을 하고 내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시멘트 없이 자연 미장법으로 저희가 지금 그 전라도에서 전문적으로 자연 미장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자연 미장으로 하고 있고 그 황토로 그대로 이제 마감으로 두셔도 되고 한지 도배 하셔서 이제 하셔도 되고 보통 또 이제 박람회 나가시면 실크 벽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드를 쓰기 때문에 저희랑은 맞지는 않고요. 그 이제 한지 도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보조 설명으로 또 추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황토가 추결 기능이 있어요. 황토 주택에 사시다 보면은 벽이 온도를 추결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제 난방을 하거나 이제 그러면은 따뜻한 기운을 벽이 이제 추결을 하고 있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흙집 사용 설명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고 집을 지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걸 이제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여름에는 저녁에 문을 열어 놓으시고 그러면은 외부가 차가워진 공기가 벽을 차갑게 식혀주세요. 공사비가 비용은 사실 다른 분들이 한옥이라 이러면은 비싸서 못 짓는다 해서 처음부터 아주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실용 한옥하고 모던 한옥을 접하다 보니까 실제 경량 목조주택이나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그 비용이면은 이 모던 한옥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서로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을 지을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집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평생에 한 번 지을까 말까 한 그런 그 주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시장 조사도 좀 해보시고 내가 콘크리트를 기획하고 계셨다 이러면은 경량 목조주택도 한번 지어 살고 계시는 분들 데 가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이 모던 한옥, 우리 최세움에서 짓는 이 한옥도 지어가지고 1년 이상 살으신 분들인데 가셔가지고 이 집이 어떻습니까? 물어보시면은 살으신 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어떻다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집 짓는데 결정하셔서 지으면은 좋은 그런 그 주택을 소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